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정보의 홍수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미스테리를 진행하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아직도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심지어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에도 과거의 놀라운 기술들, 일명 초고대 문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직도 알 수 없는 생명체들, 심해건 어느 곳이건 늘 새롭게 발견되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자체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미스테리는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미스테리를 함께 전하는 미스테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섹션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간은 뇌 기능의 10%만 쓰고 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인간의 뇌의 기능을 전부 다 쓰게 되면 공부도 할 필요 없고 더 뛰어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초능력을 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미스테리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뻥이었던 거죠. 이게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1908년 유명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인 걸 굉장히 극히 일부만 쓴다라고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역한 겁니다. 말이 여기까지 퍼진 것이죠. 뇌를 검사해보면 실제로 인간은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뻥인가? 아니요. 저희가 이 미스테리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전체를 쓰고 있긴 하는데 그 깊이랑 그리고 각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부분을 쓰고 있지만 한 번에 쓰는 경우는 적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에게 뇌의 활용 부분을 넓혀준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지 능력? 혹은 초능력? 이런 게 좋을 텐데 좀 더 현실적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빨리 외우고 싶다.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딱 보면 외워. 아,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번만 보면 다 외우더라고.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초능력일까요? 실제로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러시아의 한 신문사였습니다. 야, 얼른 이 사람들 인터뷰하고 빨리빨리 확인해봐. 자, 지금부터 이름을 읽을 테니까 빨리 받아 적어. 이름을 10명, 20명씩 부릅니다. 가뜩이나 러시아니까 이름이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대부분 무슨 스키로 끝나니까. 자, 그리고 정보를 찾아올 공간, 그리고 방문해야 될 곳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편집장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 입장에서는 매우 열받는 상황이죠.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메모할 필요 없는데요? 너무 열받아서 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다시 다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그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이름부터 순서까지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바로 그는 이 남자 솔로몬 세라세브스키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의 기억력은, 그리고 이 상상력은 어디까지 확인되냐면 실제 실험입니다. 한 손에는 뜨거운 거, 그러니까 난로를 올리고 한 손에는 얼음 조각을 올렸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는 온도가 당연히 상승,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상상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난로를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얼음을 쥐게 있는 게 아닌데 상상을 했는데도 여기엔 온도가 올라가고 여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발전시키고 한 번에 썼을 때 나오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이름은 조지 코타노브스키. 14살에 체스를 시작했는데요. 3년 만에 벨기에를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싹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체스를 잘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체스를 둡니다. 눈을 가리고, 그리고 체스를 두는데 심판은 딱 한마디만 해줍니다. 상대방이 체스 말을 어디에다 뒀다, 어디다 뒀다. 즉 눈을 감고 말만 합니다. 자기는 체스를 안 건드린 거죠. 그래도 체스에서 승리합니다. 상대의 수를 전부 보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말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듣고만 모든 걸 다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1937년 코타노브스키는 세계 신기록을 하나 갖게 되는데 기냈습니다. 눈을 가린 채 34판의 체스 게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눈을 감고 34개의 정보를 들으면서 체스를 둔 거죠. 결과는 34판의 경기에서 동시에 24승 10무입니다. 패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만 존재할까요? 조슈아 포어, 이 사람이 소개한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알렉스 멀렌이라는 미국 의과생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1년 만에 천재가 됩니다. 어떤 대회였냐면 세계에서 열리는 암기력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숫자 많이 외워라, 15분 동안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라, 아니면 수백 개의 이진법 숫자. 되게 헷갈리겠죠? 그걸 다 외우는 것.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이 52장의 포커 카드를 외우는 겁니다. 그 포커 카드를 가장 빨리 외우는 사람이 최종 우승자인데 멀린이 52장의 카드를 외우는데 걸린 시간은 21.5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들으셨을까봐 52장의 카드를 무작위로 섞은 걸 보면서 외우는데 21.5초가 걸린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사람들의 뇌는 특이하다. 우리랑 다르다. 우리가 찾는 미스테리의 존재, 뇌를 특이하게 쓰는 미스테리의 존재였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IQ가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방법은 고대의 기억수를 썼어요. 뭐였냐면 기억의 궁전을 쌓는다. 저희가 생각했던 미스테리의 바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일반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하겠죠.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건만을, 그냥 보이는 것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떠올린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씩 기억을 입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제가 직접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원전 500년에 있었던 시모니데스가 만든 바로 고대의 기억술입니다. 당시에 자기가 있던 곳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는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장소를 기억해서 탁자 옆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어디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모든 걸 기억해낼 수 있구나. 이게 고대의 기억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은 전부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습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스탬플러, 찻잔, 프린터 그리고 노트북을 외워보십시오 라고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요. 스탬플러, 찻잔, 그 다음에 프린터, 노트북. 지금은 당장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는.
뭐 단어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 스탬플러 찻잔 프린터 노트북, 스탬플러 찻잔 프린터 노트북 누군가는 막 쓰면서 외우겠지요.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상상, 여러분이 늘 오는 집의 길. 자, 저는 집에 오게 되면 항상 길거리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에서 들어오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버릇이 있는데 제가 늘 오는 길이고 제 머릿속에 그 길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사거리 좌회전에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학생에게 스탬플러를 주자. 스탬플러 주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차단기에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추우니까 찻잔을 하나 드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어느 장소에 주차했는지 헷갈리기니까 알기 위해서 프린터를 두고 그리고 인쇄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주차 기둥 옆에다가 노트북을 둬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화의 그림으로 기억을 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상시에 가는 길 옆에다가 하나씩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역으로 다 돌려서 기억을 하는 거죠. 물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 거기다 스탬플러 친구 주고 스탬플러 그리고 들어가면서 찻잔 주고 안에 주차하면서 거기다가는 프린터 놓고 옆에 노트북 놓고 이런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단기간에 하는 고대의 기억술인 것이죠.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숫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741, 0852, 963 10개의 숫자입니다. 헷갈립니다. 741, 0852, 963 이거 외우라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지를 입히는 거죠. 핸드폰 자판을 반대로 1, 2, 3, 4, 5, 6, 7, 8, 9, 0 741, 0852, 963 이러면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741, 0852, 963을 단순하게 외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이미지가 하나 딱 개입이 되는 순간부턴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숫자를 떠올리는 것이죠.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된다. 핸드폰 자판 이런 식인 겁니다. 뇌의 미스테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미스테리를 이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천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 폭격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렌 톰슨이란 분입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걸로 사례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없고 책만 쓰셔서 그 책을 보려고 했고 외국 책이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한국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외부에 있었으면 그냥 저희가 진행을 했을 텐데 책에만 있는 내용이라 저희가 이 내용을 잘못 전달하면 저작권 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총판에 연락을 했고요. 제가 실제로 읽은 책입니다. 총판에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 허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책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이 책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쓰는 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적힌 내용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후천적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 질 프라이스. 전 세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한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살 이후 제 모든 기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2살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어떻게 받았어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모든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것까지 퍼펙트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는 무슨 선물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선물 받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감정, 어린아이의 감정까지 다 기억을 하죠. 이건 우리가 얘기한 뇌의 기억과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에 갇힌 죄수이자 간수이다. 내 기억을 내가 통솔하는데 내가 그 안에 갇혀있다. 어느 정도냐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도 빠진다고 합니다. 자신과 헤어졌던 사람, 자신과 친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의 고통이 시간이 지나 망각이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이 갖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감정이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슬프고 10년이 지나도 아프고 10년이 지나도 힘들고 화가 나는 감정이 똑같은 것이죠. 누군가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그녀에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서 TV에서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봤다. 그때 당시에 봤던 시각, 감정, 생각, 그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까지 전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다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만 존재할까? 아닙니다.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밥이라는 사람입니다. 밥은 4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정도도 아니고요. 자신의 냄새, 그때 당시 냄새가 어땠다, 향기가 어땠다, 주변의 분위기가 어땠다, 날씨가 어땠다, 감정, 맛, 모든 게 정확합니다. 자기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 녹화해 놓은 홈비디오를 다시 보는 기분이다. 예시 사례도 저희가 읽어봤는데 정말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톰스님이 약간 테스트를 해보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 만나서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질문해서 그걸 다 받아 적어 놓고요. 몇 년 뒤에 만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단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요. 너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이 터진 날들이 있죠.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터졌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기가 본 거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린 이렇습니다. 나 지하 몇 층에 차 주차했지? 저도 맨날 까먹는 겁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나 차 어디다 주차했더라?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드라이기를 뺐나? 내가 전기장판을 뺐나? 내가 고데기를 빼놨나? 내가 껐나? 안 껐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뭐지? 내가 만진 건 기억이 나는데 어디다 놨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은 단축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던 사실의 사실적 내용과 감정적 내용은 전부 다 없애면서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거죠. 과거의 내용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일반화시킨답니다. 그냥 뭐냐면 규칙적인 일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데기를 한 것들의 행동은 하나로 이어진 거죠. 분명 매일 했는데 전기장판을 매일 켰는데 그게 하나가 된 겁니다. 나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매일 주차했는데 몇 층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로 일반화된 기억으로 남아서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안 남는 것이죠. 자,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톰슨이 저도 이 책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여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최초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우유 먹었어요. 우유 먹은 기억나요. 엄마가 저한테 우유를 줘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엄마가 준 우유를 먹었다.
그거 어떻게 먹었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서 먹었어요. 엄마가 팔로 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였어요. 네?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저 한 9개월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한 9개월쯤 됐을 거예요. 9개월 때부터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을 갖게 된 건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내용이죠. 인간의 이런 기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선천적인 능력, 진짜 해결 안 되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능력,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분명 우리가 아까 봤던 처음 사례, 질 프라이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저주인 것 같습니다. 엄청 힘드니까요. 근데 밥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하면 느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불안감도 느끼긴 하는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쁜 기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질 프라이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건 저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밥의 이야기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진짜 미스테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정말 인간은 많은 걸 알 수 없지요. 우주도 모르고, 그리고 심해도 모르고, 심지어 인간의 여기도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은 밥이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게 좋은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완벽한 기억력을 가진 최대의 장점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최대한 많이 생각하려고 한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시간 어느 때로나 돌아가서 바로 어제 있던 일처럼 기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 너무 정확해서 사실 그들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기분도 들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추억, 경험을 갖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문득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갔냐에 따라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은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싫으십니까? 마지막 섹션, 저희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을 찾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하고 있고 너무 디테일하게 갖고 있다. 단 저희를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책에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 말고 진짜 이런 과잉기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자막으로 함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 뇌의 미스테리 기억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뒷이야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은 가지실래요? 책 이름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저작권만 받은 거라고 얘기 되겠지? 안 되면 편집을 할게요. 왜냐면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이거 저작권 써도 돼, 내용 발췌해서 써도 되는데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영상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하고, 두 번째는 그 구매 주소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 원래 컨텐츠 준비할 때 제가 원래 책을 많이 읽어요. 저 사건 컨텐츠 할 때도 요런 책 읽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도 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작권을 요청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작권 요청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네, 이름이
집에서 길을 잃는 이상한 여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안에 제가 이 섹션에서 9명의 이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명 소개한 거예요. 첫 번째 섹션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집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한테서 약간 오라를 보는 사람,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사람, 뭐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인데 노래가 들린다, 혹은 뭐 호랑이로 바뀌는 사람,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시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시체, 그러니까 좀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이분이 톰슨이란 분이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특이한 뇌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대요. 저도 이제 뇌 미스테리를 준비하다가 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찾는데 이 내용이 나와서 이분이 조사를 했다 그래서 보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저도 이거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이거 제가 산 거고요. 이거 진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했고,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한테 제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기치는 사람 특징이 있거든. 이 안에 내용 보면은 이게 되겠지? 기억의 종류가 3개래요. 기억의 종류가 뭐 3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가 감각 기억. 그게 옛날에 뭐 해마를 뽑아가지고 안 거래. 해마를 뽑아내서. 그래서 안 거래요. 그래서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거래요. 이거 하루면 다 읽어요. 이거 그렇게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게 좀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저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컨텐츠 준비하느냐고 좀 더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앞쪽이 좀 더 구겨져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 앞쪽에 첫 번째 섹션이 그 아까 얘기한 밤 얘기거든. 밤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혀져 있고 이런데 여기 지금 그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원래 책 꾸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읽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이거 되게 내용 편하게 읽혀요. 되게 그냥 미스테리물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 뭐야 기분 나빠 광고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정보를 얻은 건데 기억이 3개래.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있대요. 근데 감각 기억이 몸이 기억하는 거래. 근육이. 그래서 여기에 해마를 그러니까 간질 증상이 있어서 해마를 뽑았더니 간질이 사라졌대.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장기 기억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해마에 장기 기억이 있구나를 알았대. 뭐 여기에 있어요.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5초에서 30초가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별을 그리는 작업을 계속 시켰더니 이걸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장기 기억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실험 대상 30년 동안 했다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연구진을 새로 만날 때마다 늘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늘 처음 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간질을 치료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들이 기억이 없는 거지. 자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거 다른 내용도 근데 다른 내용은 내가 허가를 안 받았어요. 얘기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것 같아서. 뭐 뒤에도 이상한 내용 되게 많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섹션 중에 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린 거예요. 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신기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에 대한 건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한국경제 맞죠? 한국경제신문 총판인데 어쨌든 허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비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미스테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잘못하면은 너무 과학적인 얘기가 될까봐 저도 되게 고민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내용? 뭐 나쁘진 않았죠?
준비한 내용. 근데 나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 여러분은 장기 기억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기억? 그러니까 밥처럼? 밥이나 아니면 질처럼 알고 싶어요? 그렇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저도 인간은 뭐 뇌를 거의 쓰지 않는다. 나도 이렇게만 알고 출발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시켰거든, 그렇게. 딱 그렇게 시키고 출발을 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이거 뻥이래. 뻥이면 끝났네? 그럼 이거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황금 비율처럼 간단하게 끝내자 이러려고 했는데 있는 거야, 진짜로. 신기했어요. 아닌 분들 많구나. 갖고 싶은 분도 있고, 갖고 감정 컨트롤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갖고 싶지 않고 연구를요? 이걸 연구하신다고요? 네. 그치. 맞아. 부정적인 걸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밥의 말 들으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예요. 근데 이게, 나도 봤는데, 그게 그런 거래. 좀 봐봐.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때가 그런 거래요. 기억이라는 게, 연결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알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이제 김원의 컨텐츠를 봤어. 김원의, 김원 사건 파일, 토사팩을 봤는데, 살인사건이야. 그걸 딱 봤어. 근데 거기에 시신과 관련 얘기가 딱 나와. 딱 보고, 하면서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연관이 되잖아요. 자신의 옛날에 있었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진다고 하더라고. 원래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탁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바로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대로는. 그래서 부정적인 게 강하면, 근데 나도 원래는 갖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사실은 이거 갖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가져봤자 좋겠어? 나도 이랬거든요. 근데 밤 얘기를 보니까 문득 좀 울컥하더라.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얼굴, 젊었을 때 우리 엄마의 얼굴은 난 기억을 못해. 왜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젊었을 때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일반화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이런 사람으로 일반화가 되니까 그 얼굴의 차이점을 잘 모른대요. 완전 옛날, 요즘 이런 것만 모를까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읽다가 좀 슬펐거든. 이 책 읽다가 딱 그 밥이라는 분이 쓴 걸 딱 봤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있었던 추억과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나도 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조금 가져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나는 근데 그 차이인 것 같긴 해. 만약에 신이 나에게 이거 가질래라고 하면 난 정말 고민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내가 내 멘탈 관리를 못하면 안 가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9개월 때 엄마가 자신에게 우유를 주는 모습을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일 것 같아. 그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서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다고는 보는데, 만약에 잘못되면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얘기 되겠지? 밥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겠지? 밥은 허가 받았으니까. 너무 몸살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뒷이야기니까 편하게 할게요. 이거 봤는데, 밥 얘기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톰슨이 물어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근데 이런 사람도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딱 머릿속에 있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날을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이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나 봐. 과학자니까. 근데 이분은 되게 평범한 날을 얘기해요. 근데 되게 디테일해. 아침 몇 시에 일어났고,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발표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뭘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컨텐츠 상 받은 날, 여기 이번에 시상식? 근데 사실 시상식 상 받은 날도 나한테 완전한 디테일을 얘기하면 나도 헷갈리거든? 2017년 상 받았을 때 너 어떻게 했어? 나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상을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상황은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 하나의 뭐라 그러지? 스크린 캡처처럼 딱 기억나고 말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인간한테 주어진 것 중에 망각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진 능력인지 모르겠어. 이런 무한한 저장 창고를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너무 신기했어요. 이 내용을 다 보는데 새롭게 봤어요. 신기하게 봤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거 저작권 허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그 주소는 함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는 그 구매하실 수 있는 뭐, 그레이14 거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 안 봐가지고 그레이14인 것 같은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